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5월 31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논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몽골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하나만 봐서는 엄청 고위급 만남도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느 나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들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몽골 쪽의 뉴스 보도지요. 지난번 이제 마크롱의 예상 밖의 그 몽골 방문, G7 회담 이후에 이제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히로시마, 그때부터 이제 좀 눈이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또 일본 기시다의 또 움직임이 있었죠.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을 했었죠. 자, 그런 것의 어떤 실무적인 움직임이다.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보면은 이제 이 보도는 5월 31일 오후 3시 보도니까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겠지만은 한두 시간, 얼마 몇 시간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3자 협의체 자체는 어제 있었다. 제목을 보면은 몽골, 한국, 미국 첫 번째 3자 협의회 열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몽골, 한국, 미국이 셋이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자, 그렇다면 그런 회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자, 약 일주일 전에 마크롱이 후렐 수호 몽골 대통령을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대통령 지도자로는 처음인데 무박으로 처리가 된 것 같고,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례죠. 양국 간의 첫 공식 만남인데, 그것은 지난 이제 히로시마 G7 미팅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그 순간에 내려졌다기보다는 통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가 돌아가는 와중에 전달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이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크게 나쁘지 않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한 7, 8일 만에 이런 일이 또 생겼죠. 이제는 실무 차원으로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 이 며칠 전에는 기시다가 역시나 G7 미팅 이후에 북한에다가 북일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정상회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5월 29일이면 월요일이고, 이때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시다의 제안은 제가 봤을 한 25, 26, 27 요때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주말 전에. 그러면 마크롱 바로 후속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즉 이것은 히로시마 G7 미팅에서 내려진 또는 통보된 큰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북일 관계 개선이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면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런데 기시다의 제안에 북한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그들이 인공위성 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어요. 놀라지 말라고. 예전 같으면 ICBM을 쏘는데도 예고를 안 해줘. 갑작스럽게 쏘는데 인공위성 쏘는데 예고를 했다. 이것은 지금 울릉도에 경보도 내리고 일본은 격추 파괴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지만 그건 다 변죽이고, 특히 일본은, 우리는 의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변죽이고, 핵심은 이거죠. 북한이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파괴 명령 내리고 나서 이 반응이 나오니까 또 일본은 화들짝 반가움의 표현을 또 했죠. 그게 진심이죠, 일본에. 자, 이런 것이 G7 미팅 때 내려진 어떤 결정, 전달되어진 통보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몽골 쪽에서 제시대 이제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이제 삼국의 국장급이죠. 국장급이고 그 미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예, 저 뒤에 세 나라 국기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런 사진도 찍었네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크 램버트라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고, 제일 오른쪽이 한국의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몽골의 반바수렌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여기서 국장급 미팅인데, 여기서 미국 주목할 만한 것은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라는 사람들이, 이 차관보 여럿이 있겠죠. 예. 작년 8월에도 몽골을 여러 차례 다녀갔고 우리도 다녀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에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더 고위급 즉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미팅 내지는 뭐 거기에 대한 현안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이 의논을 하겠고,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전 뭐랄까 준비와 그 외에 부과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거다. 핵심의 주요 뭐랄까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이 사람들이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겠죠, 비밀리에. 자, 그래서 동아태 차관보가 움직일 때는 뭔가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랬죠. 예. 근데 이번이 조금 더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 실무진이 지금 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박진 장관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없었죠. 예, 그 물 건너갔죠. 그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미팅에 대해서 몽골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볼만해요. 좀 이따 우리 쪽에 나온 반응도 보여드릴 텐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미묘한 차이가. 이 부분을 보면 첫 미팅에서 3국은 공동의 이걸 먼저 언급해요. 지역과 국제적 안보 현안 논의. 이게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지역과 국제적 안보 현안 논의, 공동의 관심사다. 이것을 미국, 몽골, 한국 국장급 첫 미팅에서 했어요. 네. 그 다음 언급된 것이 통신, 물류, 에너지, 광물, 식량, 기후변화. 네. 이거는 다 뭐냐? 몽골의 이해관계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광물 같은 경우 히토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다 미국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요거는 몽골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해석을 어떻게 얽혀 있느냐면은 공동의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안보 현안에 몽골이 관여하는 부분, 몽골이 저거는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뭐 특히 미국을 위해서 현재로서. 예, 저게 몽골이 카드예요. 이게 주는 카드예요. 몽골이 이렇게 베푸는 카드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통신, 물류, 에너지, 광물, 식량, 기후변화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준다. 그 실무는 누가 해주느냐? 우리가 해준다. 한국이. 이런 얼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 얼개에 대해서 이것도 뭐 마크롱이 지금 몽골 대통령을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후속으로 있는 미팅이니까 지금 이게. 예. 자, 그래서 몽골이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작년에 한번 경험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골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태까지 신북방 정책에 있어서 몽골은 항상 중심 국가였어요. 핵심 국가죠. 왜? 북한하고도 친하고 우리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니까. 즉 그 말은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와 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죠. 지금은 그 힘의 균형이 깨지려고 하거든, 한쪽으로. 그래서 몽골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힘이 뒤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몽골은 좋아,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몽골도 이제는. 그러면 우리 혜택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 핵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뒤에 어떤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삼국은 정기적으로 3자 협의 회의에 동의했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아직 몽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요. 예, 보통은 같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뭐 서로 조율이 좀 필요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언론 보도 자료가. 그래서 제1차 한미문 국장급 회의 결과 정치안보,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삼국 간 협의체 출범 이렇게 해놓고 요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을 보시면은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회의는 삼국 외교부 간 개최된 첫 국장급 협의체로서 맞죠? 가치를 공유하는 삼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태 전략을 구체 이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알맹이가 없죠. 예. 아까 몽골의 내용은 알맹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는 알맹이를 회피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남의 이야기 좀 적었어요. 예.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정황상 봤을 때는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한 번 더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게 요 밑에 그 밑에 마지막 한 줄 띄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삼국은 한미몽 국장급 회의의 정례적인 개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예. 우리 국어 시간에 저렇게 글쓰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요즘 아이들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례적인 개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애매하죠? 아까 몽골의 보도는 정확하게 언급했죠. 합의했다. 정례적 미팅을. 이거 많이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은 우리는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미팅에 지금. 끌려갔고 그 본의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미팅에 안 갔으면 싶은 거예요. 몽골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라고도 봐지는 G7 이후에 확 달라진 거죠. 마크롱이 몽골을 들렀다고 하고 기시다가 북한한테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그래 우리 인공위성 쏠 거야. 여기 미사일 아니거든. 인공위성 있는데도 알려줄게. 혹시 놀라지 마. 여태까지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단계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물론도 공습 경보까지 했고 NSC도 개최하고 정작 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NSC에도 개최도 못하더니 이거는 웬일입니까? 예, 싫다는 거예요. 좀 이 설정이 이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싫다예요.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미국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예상외로 북한이 덥석 받으니까 기시다도 큰 흐름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또 반가워하고 예.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죠. 그래서 울릉도 공습 경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장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랑 같아요.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공동 보도 자료는 미국과 몽골 측과 협의 완료 후 배포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쉽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까 몽골도 그랬고 그렇게 시차를 두고 나올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인데. 자, 이게 이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미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 8월에 우리 박진 외교장관이 몽골을 방문해서 거기 외교장관과 악수하는 모습이에요. 저 여성이 몽골 외교장관이에요. 자, 이때 이거죠. 8월 4일에 펠로시 미팅 안 만나고 8월 7, 8, 90 요때 갑자기 중국에 출장 갔죠. 박진이. 그래서 중국이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분위기를 풍겼더랬어요. 그러자 이제 미국 쪽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한 일주일간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8.15에 이제 그걸 했죠. 항복선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중국 가던 장관이 이제는 몽골을 방문해요. 몽골을.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몽골 방문했을 때 그 당시 기사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줄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번역을 했는데 박진 장관은 몽골이 제안한 한미몽 3자 협의체의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예, 이겁니다. 즉 작년에도 그림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주창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몽골은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겠죠. 예, 자기들도 위험 감수하고 배팅을 하는데 저기 뭐야 피부를 맞대고 있는 살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상관없이 아주 멀리 있는 나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안한 것을 받아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몽골은 우리한테 많은 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미몽 3자 협의체를 제안을 지금 몽골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것은 미국의 제안을 받은 몽골이 판단과 결정을 하고 이게 베팅을 한 다음에 거꾸로 우리 이제 새로 바뀐 정부에 그 당시는 바뀐 지 한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박진 장관한테 제안한 거예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분기별로 만나든지 뭐 반년에 한 번씩 만나든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확실하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흐름이 또 함도 확인이 됐어. 우리 나이도 엉거주춤인 거예요. 1년이 지났지만. 그렇지만 이 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틀이 만들어진 지는 그때 작년에 8월에 그 동아태 차관보 그때는 인물들이 달랐어요. 뭐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을 들락날락하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대통령도 윤석열도 만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박진 장관의 출장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예, 중국 갔다가 갑자기 몽골 갔죠. 미국 말 따라서.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외교장관의 행보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 뜰뜰함이 지금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몽골하고 우리는 어떤 인연이 있느냐.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났어요. 그 당시에 몽골 대통령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와대로 찾아왔었네요.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17년 9월에는 이제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에서 주관하는 무슨 극동회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의 몽골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 내용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 기사 내용을 보니까 몽골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그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국제적인 압박에 몽골 좀 도와달라 이런 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의를 하면서 몽골이 이런 말을 해요. 몽골 대통령이 몽골은 한국처럼 내 몽골과 외 몽골의 분단 상황이고 한국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 자, 이게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들은 외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우리 한국처럼 내몽골과 외몽골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외몽골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중국의 소유거든요. 즉 이 말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원히 외몽골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예. 현재 이제 내몽골에는 한족들의 이주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인구의 뭐 80-90%는 한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소수 민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몽골 사람들한테 중국도 이것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주에 뭐랄까 동북공정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반도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만주에까지 파급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내몽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참 이제 신기하게도 이 내몽골은 뒤에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몽골 고유의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몽골 자체는 이제 키릴 문자를 쓰고 있어요.
참고로 몽골은 300만, 몽골인이 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고, 어떤 힘이 풀리면 이 둘은 붙으려는 자석처럼, 자석에 이제 붓것과 난것처럼 탁 되돌아가서 붙으려는 그런 강력한 지금 힘이 있다. 예, 더 큰 힘으로 지금 벌려져 있는 상황일 따릅니다. 이걸 느끼게 돼요. 아까 몽골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몽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이 이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합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몽골도 바보 아닙니다.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데 저 바다 멀리 있는 미국하고 손을 덜컥 잡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거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은 반대하겠죠. 그 정도면 배팅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마크롱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려줬던 이야기도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 되면은 중국 북쪽으로 중국의 포위망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중국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향후 이제 그 유라시아 교통망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게 크거든요. 예. 그리고 내몽골이라는 소수민족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양수겸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서 문제가 일으켜지면은 위구르가 바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몽골이 위험해지면은 만주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본토에서 만주로 가는 통로가 엄청나게 좁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주 벌판 자체가 전체가 상당히 불안해져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 몽골은 미국한테 큰 카드다. 예. 그리고 마침 한국하고도 친하고, 원래는 북한하고도 친했죠. 우리하고 수교는 90년에 했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공을 많이 들였다. 여러 대통령에 걸쳐서. 예.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에가 몽골이고, 그 밑에가 내몽골이에요. 예? 지금, 베이징에서 차 타고 2~3시간 가면 산맥이 나와요. 북경에서. 그 산맥을 넘으면 바로 내몽골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는 되게 회랑같이 좁아요. 만주랑 연결되는 부분이. 저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거든요. 예. 이거 의미심장한 사진이에요. 지도고. 그래서 미국이 구상을 하는 것은 북한과 몽골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내몽골이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예. 그러면 왼쪽에 위구르, 그리고 저 밑에 티벳. 연쇄적으로 외곽이 크게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몽골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지금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일단 먼저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우리한테도 뭐 전혀 아깝지 않은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의 합의가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저기서 이어진다. 몽골, 내몽골, 남북한. 그럼 대만은 절대 중국에 가서 붙을 수가 없겠죠.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제가 그런 유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서 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럼 필리핀, 최근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중립성에서 약간 중국 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도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해결이 된다면은 이 파워를, 이런 집중력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완벽하게 중국이 고립되는 거고, 그냥 고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크게. 저런 압박이 오면 내부에 분열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취약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했던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가, 그다음 뭐 6월 항쟁, 기타 등등, 또 이제는 뭐 부마 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력이 튼튼해져 온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근데 중국은 그런 기회들이 박탈당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타격이 한번 오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나라도 크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